39번인가요? 39번. 앞에 20번 한번 보세요. 20번. 20번에 3번 지문 있죠? 3번은 뒤에 겸업 법인 14조 위반하면 이미 취소는 맞죠? 근데 앞에 지문이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번 틀린 지문이요. 그러니까 뒤에 14조 위반만 물으면 등록 취소 사유 맞는데 앞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은 할 수 있으므로 위반이 아니므로 등록 취소 없다.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라고. 됐어요. 39번. 39번 등록의 결격 사유인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유. 자격 취득하지 못한다 몇 사람? 두 사람. 부정행위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나머지 한 사람 누구?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 임과 동시에 공인인수 될 수 없다.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40번 결격 사유. 1번 어디 밑줄? 선고 이유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2번 어디 밑줄? 2년 전에 등록 취소된 그 몇 년? 3년 경과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남아있죠. 개공은 결격 맞죠? 소공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취소 후 몇 년? 3년간 결격이죠. 그럼 2년 전에 등록 취소 받았죠. 그럼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은 개공은 결격이죠. 개공이 있던 소공은 결격이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이 사원 임원이면 법인인 개공이 결격이면 사원 임원은 결격 맞죠? 고용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아니니까 딴데 그 가게 등록 취소 이미 개공은 등록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나오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2번 다시 2년 전에 등록 취소된 개공의 소속이었던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3번에 법인 임원 중에 2년 전에 사기죄로 포격한 후 만기 출소된 자가 있는 주식회사. 만기 출소 몇 년? 몇 년 전에? 몇 년 남았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임원이 있으면 누구도? 주식회사인 법인도 결격이다 그 말이죠. 4번 정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A의 소속이 정은 소속이었던 자다. A가 등록관청으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받자 즉시 퇴직한 자이다. 그러니까 앞에 2번처럼 소속은 개공이 업무정지 받아도 소속 본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고용관계 종료신고했다. 퇴직했다. 종료신고하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2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5번 어디 밑줄?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양벌 규정 나오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41번 체크해 보시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밑줄 원칙 몇 년? 3년 동안 등록하지 못한다 그죠? 다음 중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개설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말은 뭐예요? 등록 취소 받으면 몇 년인데 3년간 결격 사유이죠. 그런데 등록 취소를 받게 돼도 3년이 없는 것이 있다. 몇 가지? 세 가지. 사망, 해산이면 등록 취소를 받지만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결격이다 이런 말 없죠?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 3년 없죠? 결격 사유. 요 세 가지는 등록 취소를 받지만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결격 사유가 아니죠. 그럼 지금 문제는 등록 취소 받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그 말은 요 세 가지 빼고 나머지를 골라봐라 그 말 아니야. 답이 몇 번? 2번 파산 선고 받아 밑줄. 파산 선고가 뭐예요? 결격 사유이니까 언제 벗어나고
복권만 되면 벗어나지. 등록 취소 3년 동안 아니죠? 3번은 공인인증서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이것도 뭐요? 결격. 등록 취소 받겠죠? 언제 벗어나요? 조선 전체가 3년이라니까요. 선고 받은 날부터 3년이지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아니라고. 그 다음에 4번은 등록 기준 미달이면 이미 취소 받죠? 3년 없어요. 해산 없죠? 그 1번밖에 없네 답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2, 3, 4, 5 빼고 나머지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처럼 사망해산 빼고 등록 기준 미달 빼고 결격 사유 빼고 나머지 사유이면 등록 취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이다. 41번에 나와서 체크해 놓으셨다. 9월달에 10번 읽고 가시라고. 42번 1번에 업무정지 처분. 언제?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언제까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죠. 폐업은 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등록할 수 있다. 2번 결격 사유에 해당. 등록 취소 받죠? 결격 사유가 답이죠. 결격 사유면 등록 취소 받는데 3년 동안 결격이다.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를 해소하면 그 말은 파산 선고 받으면 뭐만? 복권만 되면 결격 사유만 해소되면 결격 기간만 벗어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등록 취소 후 3년 하면 안 된다고. 방금 전에 했죠. 업무정지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언제의? 사유 당시지. 뭐 때문에 틀렸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사유 당시지. 처분 당시 하면 안 된다고. 처분 당시니까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법인 업무정지 나오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이문이 결격이지 처분 당시는 결격이다? 사유 발생 후이면 결격이다? 아니다 그 말이요. 그 지금 사유가 아니고 처분 당시니까 그때 결격 사유가 아니다 해야지. 해당한다 틀렸다고. 경계하셔야 돼. 3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 개공은 등록 취소 처분 받는다. 개공이 결격이면 등록 취소 맞죠? 결격 사유 모두가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이면 뭐 받는다고요? 등록 취소 받죠? 등록 취소 사유인 것이 원칙인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등록 취소가 없다 그 말이죠. 누가 아니면? 개공이 아니면 미성년자는 개공이요. 미성년은 결격 맞잖아요. 미성년을 이유로 등록 취소는 없다고. 자격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요? 소공이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결격이지 등록 취소가 없죠. 그러니까 개공이 결격이어야 등록 취소를 말을 쓰지 결격 사유 중에서 개공이 아니면 결격은 맞지만 등록 취소는 말은 없다고. 예? 개공이 업무정지 받았으면 개공에 대한 처분 맞죠? 개공이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이죠.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이면 등록 취소 또 때립니까? 업무정지 기간만 결격이지 업무정지라고 해서 등록 취소는 없다고. 이미 등록 취소했잖아요. 등록 취소 몇 년? 3년 동안 이미 결격이죠. 다시 또 등록 취소해요? 결격 사유 누가 결격이면? 개공이 결격이면 원칙은 뭘 받는데? 등록 취소 받고 3년 동안 결격이 원칙인데 결격사 12개 중에서 개공이 아니면 처음부터 등록 취소는 말이 없다. 대표적으로 누구? 미성년자 자격정지. 개공이어도 개공에 대한 결격이어도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만 결격이지 등록 취소가 없고 이미 등록 취소했다면 등록 취소 3년 동안 이미 결격 만들었잖아요. 등록 취소가 결격이다. 또 등록 취소해요? 없다고. 지금 지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공이 결격이면 뭘 받는데? 등록 취소 받는데 결격이라 그래서 모두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등록 취소. 그죠? 안 나와야 될 낀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안 나올 거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 41번 문제하고 42번에 4번 지문은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빨리 미킬랑은 모르겠다. 5번 재등록 다음에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되었다. 무조건 틀린 지문. 3년간 하면 안 되죠. 3년에서 뭐가 빠진다. 폐업 기간을 공지한 기간. 됐어요?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이거 다 하다가는 뭐 시간 다 간다. 44번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기출은 다 풀어보셔야 돼. 45번도 기출입니다. 작년 문제. 45번에 4번 지문 법인 해산 청문한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이다. 뭐 때문에? 해산 때문에 등록 취소는 해야지만 3년 없어요. 등록 관청은 등록증 교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재교부한 것 안 합니다. 46번이 옛날의 지문에 잘 다뤘던 겁니다. 옛날 지문. 소위 결격 사유가 한 사람이 두 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자, 46번 소속인 A가 2016년 7월 15일 거짓된 은행으로 판단 그르치겠다. 실금지죠. 형벌 받는다고. 징역 1년 선고받았죠. 어떤 법 위반? 실금지 2법 위반.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받겠네. 그 후 A는 이를 이유로 동년 8월 10일 자격 취소 처분 받았다. 판단 그르치기는 금징 위반하여 언제 징역형 받았어요? 2016년도 7월 15일 징역 1년 선고받았죠. 그럼 1년 경과해야 되겠네. 1년 살고 다시 몇 년? 집행이 종료돼야 되니까 1년 살고 3년이 총 몇 년? 4년. 그 후 8월 며칠? 10일 날 자격 취소 받았죠. 자격 취소 몇 년? 3년. 그러면 결격이 두 가지 중복되잖아요. 지금 7월 15일 징역 1년 선고이면 2016년도 7월 15일부터 몇 년? 4년이 경과해야 되고 2016년도 8월 10일 자격 취소 받은 몇 년만? 언제 벗어나요? 자격 취소 사유가 먼저 벗어나죠. 또 한 개 남아있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몇 개가 중복되어도 결격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다 경과해야 된다. 그 말이니까 언제 벗어난다고? 2020년 7월 15일 날 벗어난다고. 중복되는 것을 날짜를 다 계산해 가지고 자격 취소 3년이 먼저 벗어나니까 이때 바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1년 선고받고 3년 이게 더 기니까 이때 벗어난다 그 말이야. 됐어요? 46번도 요즘 시험 안 나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X표가 빨간 치지 말고 가만히 두시라고. 4장 중개 업무 있죠. 목차가 업무 지역 밑줄 1번에 업무 지역 넘기시고 3번에 중개사무소 밑줄 (8번에) 사무소 설치 이전 있나요? 넘기시면 9번 공동사무소 있나요? 있죠? 넘기시고 17번 사무소 명칭 있나요? 넘기시고 21번에 표시 광고 있죠? 넘기시면 25번에 법인 겸업 몇 조? 14조. 그 다음에 28번 고용인 있나요? 고용인. 거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봅시다. 거기까지 문제가 35번까지입니다. 예습은 몇 페이지까지 해오셨다고? 65페이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다 오늘. 법조문제본 가지고 다니세요. 지금 진도를 한번 해보고 설명을 하고 느낌상 제가 느끼기에는 예습을 안 해오시는 것 같다 많이. 예습을. 근데 예습을 해오시면 모르는 부분 체크해 오실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한 몇 자만 적으시면 되지.
그러잖아요. 제 느낌에는 하실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막 많이 적을 수는 있겠다. 다 모르면. 그러잖아요. 적는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설명을 들으시고 모든 정답지는 저기 요약집이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수업 끝나시면 체크한 부분 있잖아요. 복습을 1시간에서 1시간, 우리 과목 1시간에 1시간 반 끝내시고 내일 할 과목 있죠. 개론이겠네. 예습을 미리 해놓고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습 1, 자기 공부는 2. 그 예습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개론은 체크할 게 너무 많겠다. 모르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목보다는. 아니 본인이 예습할 때 모르는 부분이 많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과목보다. 점수는 비슷하죠. 개론이나 중개사법이나 똑같은 말은. 개론 40점 우리 과목이 60점 아니요. 개론 40점 우리 과목 60점과 똑같다고. 개론 40점 우리 과목 60점 뭐. 자 보세요. 아직까지 미약해요. 내 실력이 점수가 기다리시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9월 셋째쯤 꾸준히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칙 계공은 1. 계공이다. 법인이 아닌 자이다. 등록증은 있다. 자격증은 없다. 그래서 이름이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부칙. 같은 말로 공인중개사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이죠.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다. 차등을 받는다. 사무소 명칭에 몇 자는 못 써요?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쓰지 못해요. 근데 부칙이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쓰게 되어도 누구이다? 개공이므로 얼마?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가 다 기준이에요. 좀 이따 문제 나오겠죠. 주소지와 관계없는 거요. 사무소, 특광도,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대상물은 몇 개? 대상물은 차등이 없지만 지역만 차등받죠. 업무 지역은 손님과 관계 있다 없다? 손님을 데리고 어디까지 중개할 것인가? 부칙이 특광도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이렇게 제한받고 있는 부칙도 딱 한 가지 경우에는 특광도 외의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뭘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 망을 보고 중개하면 어디까지?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 당의 정보망에 공개돼 있는 것이면 관할 구역 외의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겸업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겸업 범위에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저는 아무도 못 봤는데. 법인만 14조만 제한 규정이 있지 법인이 아닌 자는 몇 조만 이거 있던가요? 법인이 아닌 자는 겸업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그런데 야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겸업 중에서 딱 한 개 못하네. 경매만 못하고 공매는 할 수 있다. 공매 대상이면 권리 분석도 못하고 취득의 알선 상담도 못하고 대리 못한다. 요걸 묻기 위해서 부칙이 나와요. 특수법인 앞에서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 지역은 개업공인에서 종별 우리 법인이 한 세 사람하고 특수법인 합쳐가지고 누구만 제한받고 업무 지역은 부칙만 제한받고 특수법인도 업무 지역은 전국. 법인 분사무소도 전국. 부칙만 제한받아요. 중개 대상물 범위는 누구만 제한받고? 웃을 일이 없다. 예? 특수법인만 제한을 받지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은 5가지 모두 취급할 수 있다.
법인 하면 분사무소 쓸 수 있다. 여기 한 문제. 업무는 몇 조만? 14조만 영위할 목적일 것. 14조 겸업 범위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 이미 등록 취소니까 등록이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관리 대행업을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선생이 누구요? 예? 중개사 선생이 누구요? 그럼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14조 겸업을 할 수 있다 없다? 14조 업무를 할 수 있다. 겸업을 할 수 있다. 14조에 있는 겸업을. 그러면 관리 대행업은 못한다면 관리 대행만 한다. 업자 붙이면 안 된다며 지금. 그럼 겸하네 겸. 업자 못하고 겸만 하네 겸. 이렇게 설명했거든. 겸업 안에 겸업. 관리 대행업, 분양 대행업, 상담업 할 수 있어 없어요? 업 할 수 있어요.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있다. 뭐하고 뭐에 대해서만?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하죠. 10층 상가 빌딩 관리 대행, 만세대 아파트 분양 대행, 규모 제한은 없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없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제공만 한다. 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업을 할 수 있다고. 중개업은 누구만 할 수 있으므로? 누구만을 대상으로? 개공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공은 몇 사람? 세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인 개공은 다른 법인인 개공 대상. 법인은 부칙 개공. 개공이면 돼요. 공인인계사 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에서 법인은 부동산 정보 제공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은 누구 업무? 협회 업무죠. 협회는 회원이 누구? 개공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협회는 거래정보 사업자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을 법인이 하는 것이지 중개업이라 하지 않고 부동산 정보 제공업은 협회 업무요. 거래정보망 사업이라고. 틀렸잖아 이번에 모의고사 봐가지고. 대충 정보 제공만 보고 어머야 다 맞을 것 같다 했는데 22개 맞더라. 이번 시험에. 부동산 상담할 수 있다. 뜨끔하겠다. 그죠? 진짜 22개 맞은 사람이 있대. 있겠죠? 22개. 시험 치고 나올 때는 34개 정도 맞을 것 같은데 맞춰보니까 얼굴이 벌개지면서 막 자꾸 엑스평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지 던지보고 나와가지고 밥 먹고 오고. 상담업을 할 수 있다. 이용 상담할 수 있다. 개발 상담, 거래 상담, 상담만 하지 개발업, 거래업 하면 안 돼요. 사람 제한 있어요 없어요? 컨설팅 할 때 사람 제한 있어요? 여기 보세요. 관리 대행, 분양 대행은 부동산 제한 하잖아요.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있어 없어요? 농업용 건축물 공장 관리 대행 안 되죠? 사람 제한은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은 누구만 대상? 공인중개사면 안 되죠? 부동산 상담은 사람 제한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부동산 제한 있어요? 토지 건물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담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담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까지는 맞다고. 해야 한다. 14조는 겸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정신 놓으시면 안 돼. 겸업 할 수 있다. 상담 할 수 있다. 관리 대행 할 수 있다.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 할 수 있다. 이사업체 운영, 도배업체 운영,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만 할 수 있어요. 소개인 용역의 알선업, 소개업만 하지 이사업체 운영, 운송업, 도배업, 용역업 하면 안 돼요. 경공매 권리분석, 알선 대리할 수 있죠. 부칙은 못하고. 전체 경공매 중에서 경매, 법원에서는 경매이고 대리업은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뭐 할 때만? 경매이고 뭐 할 때만? 대리할 때만 대리인 등록이니까 대리인 등록은 뭐 대리할 때만? 경매 대리할 때만 어디 가서? 천지가 법원이요. 지방법원장이 대리인 등록 관청이죠. 미리 보정 설정해라. 미리 보정 설정하는 거예요. 해서 지방법원장에 등록 신청하면 지방법원장은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됐죠? 법인이 아닌 자는 겸업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14조 1을 하고 원칙은 더 할 수 있는데 부칙은 14조 중에서 이것만 못하고 나머지 문구점 운영할 수 있다. 노루표 페인트, 사마 페인트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법인이 아닌 자는. 우리는 부칙이 될 일은 없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었다. 법인만 안 차리면 업무분야 제한이 없다. 식당 왔다 갔다 하게 돼야. 부동산 옆에 식당 차려놓고 부동산이 없으면 식당에 가서 카운터 보다가 또 손님 왔습니다 뛰어왔다 이렇게 가능해요. 누구 아니면? 사무소 명칭은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옥외 광고문은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명칭에 8자 또는 5자 써야죠. 안 쓰면 백과. 옥외 광고문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는 경우 성명을 넣어야죠. 성명을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했다. 얼마? 명칭 옥외 광고문은 다 백과.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에서 아닌 자는 8자도 못 쓰고 5 못 쓰고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아닌 자는 형벌이 뭐? 1-1. 부칙도 8자는 못 쓰죠. 쓰게 돼도 부칙도 개공이니까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럼 위법한 간판이 있으면 철거 명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이 철거하지 않으면 어떤 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하면 안 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대상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 해야 한다. 광고를 내든지 말든지 내 마음 아니야. 표시 광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하고 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라고. 중개대상물 땡. 아니 중개대상물을 광고 내버리면 어떻게 뺏어가잖아요. 내가 물건을 다량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사무소가 어디에 있다? 소재지. 내 사무소 연락처가 어디입니다? 사무소 연락처. 또 내 가게 명칭이 뭡니다라고 사무소에 관한 3가지 하고 개공의 성명을 명시해야 되죠. 표시 광고는 할 수 있고 하는 경우에는 4가지는 꼭 명시하라고. 위반하면 제재가 뭐? 백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1. 최근 시험에 중개보조원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자기의 성명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다. 표시 광고 나오면 보조원 자기 성명 넣으면 안 돼요. 개공의 성명을 명시하여 광고합니다. 간판 철거해야 한다. 몇 가지? 몇 가지 경우? 3가지. 왜 한 가지는 이야기 안 해요? 사무소 이전 신고한 때 며칠? 폐업 신고한 때 며칠? 등록 취소 처분 받는데 며칠?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없다. 철거 의무는 있지만 이전 신고를 이미 적법하게 한 다음에 폐업 신고를 이미 한 다음에 등록 취소 받은 다음에 등록증 반납 다 했죠? 과태료 처분 없어요. 다만 대집행을 한다. 어떤 법? 대집행법에 대집행만 한대. 그러니까 이전 휴업 신고할 때 철거해요? 업무 정지 받으면 폐업 신고 등록 취소 받았는데 철거지. 휴업 신고나 업무 정지는 철거 대상이
아니다.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기준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개사무소는 이미 개공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가게는 두고 있다. 세 사람 모두는 이미 등록관청인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가게 두고 있죠. 몇 개만? 한 개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이라고 조건이 붙어버리면 예외 없다. 두 개 이상 두게 되면 위반이죠. 그러면 개공이 두 개 이상 사무소 두겠다. 이중 등록보다는 덜 나쁜 놈이니까 이중 사무소 나오면 임의적 등록 취소. 형벌은 얼마? 1-1. 법인인 개공에게만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쓸 수 있다. 특수법인 포함해서 분사무소는 어디 빼고? 주사무소 속한 시군구 안에는 못 두죠. 빼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둘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법인만. 이것도 겉으로 보면 틀린다 그랬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절대 안 되는 거야. 법인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종별 제한이 있다 없다?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종별 제한이 없으니까 부칙도 분사무소도 관계없어요. 등록관청이 시군구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가 달라도 가능한 이유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전 신고해오면 되고 개설 등록 받아오면 되죠. 그러면 이전 신고해오는 목적이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하여 이전 신고할 때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하여 개설 등록할 때 그 사무소를 이미 쓰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만 첨부하면 되지 건물주 하면 안 돼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만 첨부해서 이전 신고해오면 등록관청이 달라도 종별 관계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만 공동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 줄이면 업무정지 개공이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하여 들어와라. 승낙 쓰면 돼요. 개설 등록 받아와라. 승낙 쓰면 안 된다. 누가 뭘 위하여? 승낙 쓰면 안 되죠. 다시 업무정지 개공이 공동 사용을 위하여 자기가 다른 가게로 이전 신고 나가면 돼요. 업무정지 개공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조건이 붙었잖아요. 공동 사용을 위하여 나오면 안 된다고. 주사무소가 남구에 있다. 분사무소는 남구 빼고 둬야 되죠. 여기는 대표자 사원임은 등록 신청 등록증 교부하죠. 여기는 누굴 도와라? 책임자.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특수법인은 공인사 아니어도 되죠.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네. 설치 신고 일전 얼마? 1년 이내에 누가 실시? 시도지사 실시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사무소 확보할 것. 건축물 대장 기재 사용권 있는 건물에 사무소 확보할 것.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중간 검사. 그죠? 미리 보정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 특이하죠. 사전에 추가로 얼마? 1억 설정해야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설치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 신고하죠. 신고할 때 법인 등기부 가져와라. 건축물 대장 가져와라. 필요 없는 거요. 자격증 사본 가져와라. 다 등록관청 확인사항이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가져와라. 원칙. 조치를 취하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사무소 확보 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라.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죠. 수수료 낸다. 어디에 정하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니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죠. 설치 신고받은 주사무 등록관청은 적합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해라. 신고 필증은 서식이 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조례는 무슨 조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 교부했죠.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자기 관할지역 내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신고를 여기 하고 신고표를 여기 내줬죠. 분사무소 시군구청이 모르니까 내 관할 법인이 네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 두었다고 신고 들어와서 신고필증 내줬으니까 지도 감독을 좀 해달라고 통보한다. 누가? 신고해야 한다. 주. 교부해야 한다. 주. 통보해야 한다. 주. 서류는 다 어디서 관리해요? 주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두었던 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사무소 이전은 관할 지역 내든지 밖이든지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해라. 며칠? 10일. 무조건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할 때 무조건 두 가지는 첨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을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신고필증을 걸고 있는 분사무소 이전은 다르죠.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 원본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가져오고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요. 관할 지역 내로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 사무소 확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이전 나면 무조건 신고 무조건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첨부한 등록증 신고필증은 관할 지역 내외 불문하고 뭐 해라? 아니 내외 불문하고 신고할 때 두 가지 가져왔다고. 그럼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첨부해온 등록증 신고필증을 관할 지역 내외 불문하고 뭐 해라? 재교부해야 한다 그 말이고, 다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재교부해야 한다 원칙. 교부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내인 때만 교부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바뀌면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 사무소 이전은 손님과 관계 있어요? 손님이 짐 들어주고 해요. 손님 관계없이 이전할 수 있지.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백과. 중개사무소하고 분사무소를 꼭 구분하셔야 돼. 이전은 개념이 다르니까. 등록증을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남구에 두었다가 해운대구로 이전할 수 있다. 남구 내에서 이전할 수도 있죠. 남구 내에서 이전해도 이전한 날 며칠? 10일. 무조건 신고해라. 무조건 두 가지 가져와라. 관할 지역 내이어도 재교부해야 한다. 원칙. 다만 교부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내는 물을게. 교부할 수 있다밖에 없다고. 그럼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했다. 며칠? 10일.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 이거는 기준이요 절차요? 절차니까 어디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어디?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후 나와야지. 신고해야 한다. 후. 신고할 때 두 가지 가져왔죠. 뭐? 또 신고필증 하지. 또 신고필증 하지. 또 뭐? 등록증.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된다고. 수업 시험은 정신 집중하시면 돼. 사무소부터 들어왔죠? 여기는 모르고 있네 지금. 후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종전 등록관청에게 관련 서류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에 송부해야 되겠네. 며칠? 모르면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할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에 요청받고 송부해야 할 서류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이 빼고 등록 대장 넘어야 되고,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넘어야 되고, 최근 몇 년간? 1년간 행정 처분한 거 넘기죠. 왜 1년치만 넘겨요? 업무 등기 처분 때린 것, 과태료 처분 때린 것은 언제부터 몇 년간? 처분 일로부터 1년 동안만 승계되니까 가중 처분하기 위해서 일단 넘기라고.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도 넘기라는 이유는 등록관청이 이제 바뀌었네. 등록관청이 바뀌었잖아요. 등록증을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옮겨버리면 등록관청이 바뀌었다 그러면 처분권자도 바뀌었네. 여기에서 사고 쳤잖아요.
행정 처분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자기한테 처분 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넘기라고. 그러면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은 누가 한다? 후. 등록증은 교부할 수 있다. 재교부해야 한다. 관할 지역 외요 외 재교부해야 돼요. 그 끄트머리에 교부할 때 그거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인의 주사무소가 남구에 있고 처음에 경주시에 분사무소 들을 수 있다 없다? 설치 신고 주, 신고 필증 교부 주, 통보 주 했죠? 경주시 내에서 분사무소 인할 수 있죠? 분사무소 관할 지역 내 며칠? 10일 어디에 승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신고해야 한다. 어디? 주, 신고 필증 재교부하죠? 관할 지역 내내 교부할 수도 있죠? 통보해야지. 끝났죠? 경주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해운대구로 옮긴다고. 뭐를?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 며칠? 10일 어디에 승하는 국토교통부령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요. 한 사람만 대답하시면 돼. 분사무소요. 주. 신고할 때 두 가지 가져왔다. 신고 필증과 사무소 확보. 관할 지역 바뀌네. 교부할 수 있다. 재교부해야 한다. 신고 필증을 재교부했죠? 얘 하나 알고 있나요? 얘 하나 알고 있어요? 여기 들어갔다고 신고를. 여기에 신고 필증 신고받고 재교부하고. 야 알고 있어 지금? 주사무소 등록 간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통보해요. 분사무소 나오면 후후후 하면 안 된다고. 분사무소는 주주주. 여기는 서류 송부 요청한다. 여기서 다 관리한다고.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바뀔 때는 등록 간청을 바꿔서 이전했으니까 송부해달라고 요청 송부 개념이 있지만 분사무소는 여기서 다 관리해버리지. 여기는 송부 개념이 없다고. 후후후 없다고. 분사무소 나면 주주주. 여기 송부 없어요. 적읍시다. 고용이는 안 했구나. (47페이지) 1번 개공의 업무지역 등 1. 부칙 업무지역은 사무소 시군구. 두 가지 밑줄 하셔야 돼. 사무소가 기준이요. 시군구 아니고 뭐? 특광도.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중개인 부칙이죠. 망에 가입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면 어디? 공개된 괄호 공개된 것이면 관할 구역이 어디였어요? 특광도 외의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종류 몇 개? 5개. 종별 차이가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법상 개공 몇 사람? 3사람 간에 대상물 보면 차이가 없어요. 시험 나왔던 거고.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법인 분사무소 공인중개사 개공은 업무지역이 어디? 전국. 제한 규정이 없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업무지역도 어디? 근거법령. 농협이면 농업협동조합법처럼 근거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전국이다. 그죠? 2번 부칙. 과거의 중개인, 옛날 표현은 중개인이고 현재는 부칙이죠. 옳은 건 중개인이 망에 가입하거나 소속을 고용했다. 업무지역이 전국이다. 망에 가입해서 이용한다 그래서 전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속을 두었다 그래서 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은 망에 가입해서 이용해도 어디까지만? 공개된 것까지만 되지 전국하면 안 되고 소속을 두었다 그래서 전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2번 중개인 중개업 폐업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누가 되어서
보존이 되어서 보존이 될 수 있다. 종사할 수 있다. 결격이 아니다. 폐업은. 경기도 이천시 사무소 둔 중개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서는 안 된다. 이해라니. 울산광역시에 부칙의 가게가 있으면 어디까지? 울산광역시까지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요. 주소는 울산에 부동산 가지고 있어. 우리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관계없지. 주소지는 관계없다니까요. 아니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울산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울산 중개인에게 내놔도 관계없다고. 서울에 있는 중개에 대해서 한번 의뢰받으면 안 되지. 울산에 있는 사람이 부칙이 서울에 있는 물건 소재지가 어디? 서울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는 특광도 벗어나니까. 살고 있는 동네는 관계없다니까요. 살고 있는 동네 관계없이 물건이 특광도 안에 있는 물건이면 의뢰받아도 된다고. 옛날에 이렇게 문제 나왔다고. 얼마나 잘 틀리겠어요. 최근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 그래도 특광도만 보고 X하지 말고요. 중개 대상물 소재지를 묻고 있는가 주소지를 묻고 있는가 구분하시라고. 모의고사는 여전히 나오잖아. 이게 모의고사는. 그럼 답이 2번도 3번도 답이었겠네. 그럼 풀 때는요. 그러면 이거 왜 틀렸어요? 저기 주소지가 어디여도 관계없어요. 물건만 내 사무소, 부칙, 내 가게, 소재지, 특광도 안에만 있으면 살고 있는 동네가 제주도이어도 관계없다고. 중요한 게 주소지는 기준이 아니라고. 안 나와야 되겠다. 4번 중개인이 공익유사인 개공과 공동 중개한다. 업무 지역 외의 대상을 중개할 수 있다. 딱 기준이 부칙은 특광도 원칙,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용한다 할 때 망에 공개된 것까지만 중개되지. 공익유사인 개공과 공동 중개한다해서 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업무 지역 위반, 손님과 관계 있다. 업무 정지. 그래도 뭐 좀 풀리고 설명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는 과목 이 과목밖에 돼 있어요 지금. 6과목 중에서. 민법을 이렇게 확 대답 좀 해봤으면 좋겠다. 9월달에. 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 혼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내 공부만 하면 되지. 그 선생님 혼나는 그 가음질은 그게 무시라고요. 아니 가음질은 왜냐하면 지금 이 민법생은 지금 열받는 데 했잖아요. 다른 선생님 다 민법만 해라고 밀어놨어. 처음부터. 민법 해야 되는 민법 했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7월달에 문제 풀어보니 대답이 또 엉망이야. 민법생이 열받지. 안 그래요? 공법생이 공법만 해라 한 적 없잖아요. 다 민법 하시라 해놨는데 밀어놨는데 민법은 이제 좀 해놨겠지 하고 7월달에 문제 풀어보니까 대답이 엉망이야. 그럼 가음질이지. 가음질은 그게 무시라고. 그게 뭐. 심정은 벌렁벌렁거린다.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대답해놓고 한번 터져보자 그냥. 대답해놓고 틀렸다. 한번 터져보지 뭐. 그러면 뭐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기억해야 못해요. 그래 공부하는 거지. 개론 선생님들 자 여기 그러죠 이게 너무 친절하잖아요. 우리한테 공부는 선생님 너무 성실하게 강의해서 듣는데 화내는 게 잘 없잖아요. 긴장은 없지. 늘 저렇게 하시니까 그냥 또박또박이 적어가지고 하시잖아요. 분필대로 쪼개가지고 갈 때 이렇게 굵게 이렇게 쓰시잖아요. 몰라요? 얼마 철저한지 몰라요. 좀 굵은 글씨 할 때 이렇게 쪼개갔어요. 개론 선생님이. 그래서 다짐이 저라도 가음지르지 말자 라고 다짐하고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40분 동안 오늘은 조용히 웃고 나와야지 해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 요런데 무슨 먹이 후후후가 어딨냐고. 여기가 분사무소인데
집중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출문이 나왔잖아요.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 후. 맞아요.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 후. 그래 나온다니까요. 자, 풀어봅시다. 3번이요. 중개사무소 틀린 것. 모든 계공의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소는 주사무소도 있고 분사무소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은 안 나요. 반드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만 소재해야 한다. 이런 질문은 안 나오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조건이 개업 공인사 세 사람 모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나오면 몇 개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이렇게 조건 붙이면 몇 개만. 예외 없이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 질문은 나온다고. 이렇게는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면 맞출 것 같고 이렇게 나오면 못 맞춰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나중에 9월 셋째 주에 한번 내볼게요. 이거. 모든 계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한 개만 둘 수 있다. 지금은 O 하잖아요. 나중에 또 X하고 나온다니까. 법인은 분사하면 둘 수 있는데 분사하면 둘 수 있는 거 맞지? 조건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조건이 붙어져 있으면 몇 개만? 한 개만. 나중에 맞추나 한번 보자. 2번 벼르는 건 아니고 나중에 기억이 나요. 9월 셋째 주인데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때 7월 때 문제표를 할 때 맞춘다 했는데 못 맞춘다 나중에. 설마. 2번 임시중개시설물 예외가 있다. 제재가 뭐? 행정처분부터 좀 불러줘요. 이미 취소. 형벌은 1-1. 예외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특정 업무를 위해서 등록관청에 허가받아. 절대 없는 거예요. 중개사무소를 반드시 개공의 명의로 임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것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명의의 계약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사용권만. 그 이미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갑이 있다. 내가 여기 내 명의는 아니잖아. 을이. 임대차 계약한 갑이 했다고. 여기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사용 승낙 받으면 되지. 내가 계약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4번 개공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공 괄호에 누구는 빼고 업무 정지 개공은 빼고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이중사무소 임시는 제재가 똑같아요.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더하기 1-1. 4분의 1 면적 제한이 있다. 사무소 면적 제한이 없어요. 20제곱 이상 이어야 한다. 100제곱 이상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면적 제한이 없어요. 2번 개공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임시중개시설물 둘 수 있다. 예외 없어요. 이중 설치 금지. 이중 설치,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이거 아는 거요? 뭐라고요? 판례 이제 보세요. 현재 법에서는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지 마라 규정이 있죠. 요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 2004년도 전에는 요 규정이 없었다고. 없을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어라. 한 개만 둘 수 있다. 여긴 예외 있어 없어요? 없다고. 이중사무소는 금지죠. 이중사무소 금지되는 중개사무소는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두었잖아요. 요 임시중개시설을 두지 마라. 이 말이 없을 때는 요 규정이 없을 때는 판례가 한 개 더 가게를 두었다고. 중개사무소 두고 한 개 더 설치했다고.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어도 중개업을 하고 있다.
천막 두고 있다고, 파라솔 두고 있다고, 이것도 사무소에 해당한다 했다고. 요 규정을 판례가 나온 다음에 바로 법에서 뭘 넣는가? 떴다방을 규제하기 위해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를 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서 등록을 할 때 두었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한 개, 사무소 두었죠? 한 개 더 두었을 때 이 한 개 사무소가 이중사무소에 걸린다 안 걸린다 기준은 꼭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두어야만 이중사무소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막 파라솔에 두어도 이중사무소에 걸린다. 그 판례요. 현재는 어떤 규정이 있다고?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이 있다. 그래서 뒤에 중개사무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 그 말은 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 말입니다. 천막 파라솔을 말해요.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2다. 중개사무소는 일정 이전 건성에 들어가 그 나중에 등록할 때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사무소를 두었는데 주거용에 두었다. 주거용에. 그러면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이미 처음에 둘 때는 건성에 두어서 등록했죠. 이전할 거 아니야. 이전할 때 주거용 건물에 두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등록 기준에 미달 아니야. 그럼 뭐 이미 취소 받는다 그 말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해야 한다. 전용 의무가 있다. 겸업이 가능하니까 겸용이 가능하다고. 전용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5번 분사무소 설치 밑줄. 옳은 건 시도별 설치할 수 없다. 아니 울산광역시 남구에 가게 두었다고 주된 사무소. 어? 제주도에 한 개, 서울에 한 개. 둘 수 있어 없어요? 어쨌든 주된 사무소 시군구만 빼면 되니까 시도별 한 개 두는 건 지 마음이지.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씩 한 개소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시군구 밖에 두는데 한 개 시군구에 분사무소 두 개는 안 된다고. 한 개씩만 두어라, 그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 공용인사.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용인사 아니어도 되니까 마찬가지다. 틀렸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포함 제외 시군구별. 포함 틀렸어요. 법인이 분사무소 2개 설치한다. 법인의 하면 어디까지 다 포함? 주사무소, 분사무소 다 포함이니까 최소 얼마? 4억. 쉬었다 합시다.